띵동, 벨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빗물에 젖어있는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자연스럽게 거실로 향하던 그녀는 그날도 내 안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60살의 장성우는 은퇴 후 조용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전직 출판사 편집장이었던 그는 이제 자서전 대필 작가로 일하며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지 벌써 5년이 흘렀고 그 이후로는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죠. 어느 늦은 밤 성우는 원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리고 있었죠. 그때 옆집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또 어디 나갔다 온 거야? 집에서 뭘 하는 거냐고. 성우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곧이어 여자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무언가 해명하려는 듯한 떨리는 음성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의 고성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대꾸하지 마.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그 후로 며칠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성우는 처음에는 남의 집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어요. 라디오 볼륨을 높여보기도 하고 귀마개를 끼고 잠들려 노력했죠. 하지만 벽 너머로 들려오는 여자의 흐느낌 소리는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우는 아내와 함께 살았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런 다툼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자신이 소리를 지르는 쪽이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매일 밤 격한 말다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 기억이 지금의 상황과 겹쳐지면서 묘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 평소보다 심한 소란이 벌어졌어요. 무언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는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에 서서 옆집 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성우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 죄송합니다. 여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서 성우는 그녀의 왼쪽 뺨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돌려 멍든 부분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성우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네, 괜찮습니다. 소란스러워서 죄송해요.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집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들어와. 여자는 성우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조용히 죄송합니다라고 속삭인 후 문을 닫았어요. 성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특히 그 멍든 뺨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원고 작업을 계속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오면서 타인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겨왔는데 오늘 본 그 여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날 밤 성우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벽 너머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탓이었죠. 그는 커피를 내리며 어젯밤 일을 떠올렸어요. 옆집 여자의 멍든 얼굴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오전 10시쯤 성우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서는 순간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죠. 어젯밤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붓기가 가라앉지 않은 듯 왼쪽 뺨 부분이 여전히 부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성우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많이 아프시나요? 성우의 따뜻한 말투에 여자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녀는 마스크 너머로 성우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우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제가 커피를 잘 내립니다.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낯선 남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일었죠. 하지만 성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성우의 자연스러운 말에 여자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우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성우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책들이 가득 꽂힌 서재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원고 더미가 놓여 있었어요. 여자는 마스크를 벗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성우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장성우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 산 지 3년 정도 됐어요. 저는 윤희정입니다. 남편과 함께 이사 온 지 1년 정도 됐어요. 희정은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성우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혹시 직장에 다니세요? 아니요. 결혼하고 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남편이 집에 있으라고 해서. 희정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저는 자서전 대필 작가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일이죠. 자서전 대필이요? 희정의 눈에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데 글로 쓰는 것을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대신 글로 정리해 드리는 거죠.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사람들의 말을 오래 들어주시는 거군요. 희정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우는 그 미소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성우의 질문에 희정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과장으로 일해요.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죠. 하지만 집에 오면 희정은 말을 멈췄어요.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들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퇴근 후에 술을 자주 마셔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희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드시겠네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희정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성우는 그녀에게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이혼을 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거든요. 성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희정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싸웠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많이 상처를 줬던 것 같아요. 힘드셨겠어요. 희정은 성우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여기 앉아서 차를 마시니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집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힘들면 오세요. 저는 집에서 일하니까 거의 항상 있어요. 성우의 따뜻한 말에 희정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그 후로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희정은 성우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받았고 성우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죠.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평소처럼 원고 작업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옆집에서 들려오던 소란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희정의 남편 목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았죠.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저녁, 성우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고 아파트 복도에는 고요함이 흘렀어요. 그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문을 열었어요. 희정이 젖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혹시 오늘 차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희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지난번에 봤던 멍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성우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희정은 우산을 현관에 세워두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3일 동안 포항에 있을 예정이에요. 희정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녀에게 따뜻한 수건을 가져다 주었어요. 머리 말리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고맙습니다. 희정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성우의 집은 지난번에 왔을 때와 똑같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원고들이 놓여 있었죠. 저녁은 드셨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희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요. 사실 혼자 있으니까 뭘 해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함께 먹어요. 마침 김치찌개를 끓이려던 참이었어요. 성우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정은 소파에 앉아 그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희정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소박하게 차려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게. 희정은 따뜻한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진 것을 봤어요. 남편분과는 함께 식사를 안 하시나요? 요즘에는 거의 안 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혼자 술을 마시며 먹거나 아니면 밖에서 먹고 와요. 희정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성우는 그녀에게 소주 한 잔을 따라주었어요. 가끔은 이렇게 편하게 먹는 것도 좋죠.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희정은 오랜만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집에서는 항상 남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식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내가 나로 돌아온 것 같아요. 희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집에서는 항상 남편의 아내로만 존재해야 해요. 윤희정이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나로 있을 수 있어서. 희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성우의 따뜻한 말에 희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성우는 그녀를 위로하며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울어도 돼요. 희정은 성우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성우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희정의 울음이 그치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희정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성우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희정이 속삭였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뺨에 손을 대고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희정에게 다가갔고 희정은 눈을 감았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조용히 만났습니다. 그것은 급하거나 격정적인 키스가 아니었어요. 서로에 대한 위로와 이해가 담긴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키스가 끝난 후 희정은 성우의 품에 안겼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더 깊은 관계로 이어졌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해소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희정은 오랜만에 자신이 여자로서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느꼈고 성우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찾았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희정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성우는 잠든 척하며 그녀가 옷을 입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고마웠어요. 희정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성우는 한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도 아니고 후회도 아닌 따뜻한 무언가였죠. 희정의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다시 평상시의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희정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녀와 보낸 그날 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목요일 저녁 성우는 원고 교정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정의 남편이었죠.
어딜 또 나다녀. 집에만 있으라고 했잖아. 남자의 목소리에는 술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마트에 장 보러 갔다 왔어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서. 희정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하지 마. 누구 만나고 온 거 아니야? 요즘 수상하더라. 성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복도로 나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오히려 희정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았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옆집이 조용해졌어요.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우가 문을 열자 희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새로운 상처가 있었어요.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희정은 아무 말 없이 성우의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우는 그녀의 상처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음 가져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별로 아프지 않아요. 희정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어요. 남편은 술에 취해서 잠들었어요. 저에게 모든 걸 쏟아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잠들어 버려요. 그런 날은 저는 늘 구석에서 울기만 해요. 희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녀 옆에 앉아서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기대도 될까요? 희정이 성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성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요. 희정은 성우의 어깨에 기댔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희정은 성우의 체온을 느끼며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봐주니까 사는 것 같았어요. 희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운 여자예요. 성우의 말에 희정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성우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희정이 먼저 성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입술에 입술을 포겠습니다. 성우는 그녀를 받아들였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과 몸을 느끼며 깊어졌습니다. 희정은 성우의 품에서 자신이 진짜 여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우는 그녀를 통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도 새벽이 되기 전에 희정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성우도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깨기 전에 가야 해요. 희정이 속삭였습니다. 성우는 일어나서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고마워요, 정말로. 희정은 성우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고는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성우는 문 앞에 서서 그녀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 희정의 남편이 야근을 하거나 술에 취해 일찍 잠든 날이면 희정은 성우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어요. 성우는 희정이 올 때마다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희정은 성우의 집에서만큼은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희정은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가끔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게 꿈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고 저도 여기에 있어요. 성우는 희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희정은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희정의 질문에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조용하고 은밀한 관계를 이어갔어요. 그것은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희정은 성우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고 성우는 그녀를 통해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서 성우와 희정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희정이 며칠째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우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희정은 오지 않았어요. 성우는 복도에서 그녀를 만나려고 일부러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가기도 했지만 희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집에서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가끔 희정의 남편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성우는 원고 작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희정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컸어요. 하지만 직접 찾아갈 수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밤, 성우는 잠들기 전 베란다에 나가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그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뛰며 문을 열었어요. 희정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고 눈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성우가 말하자 희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소파에 편안하게 앉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에서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걱정했어요. 성우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희정은 그제야 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남해 쪽으로 발령이 났어요. 희정의 말에 성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벌써 짐도 반 정도 쌌어요. 희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말하면 못 떠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희정은 말을 끝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우는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희정은 성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이별에 대한 슬픔,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성우와 헤어져야 한다는 아픔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을 따라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희정의 말에는 체념과 동시에 희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곳에서 행복하길 바래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도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에 대한 마음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로도 이 순간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오늘 밤 마지막으로 함께 있어도 될까요? 희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존재를 깊이 느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감정을 담은 작별이었습니다. 희정은 성우의 품에 안겨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성우는 그녀의 머리카락 냄새와 따뜻한 체온을 기억 속에 새겨두려 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희정이 성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덕분에 다시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됐어요. 성우는 그녀를 더 꽉 안아주었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희정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옷을 입으며 성우와 마지막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희정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마지막 포옹을 했어요. 행복하세요. 정말로. 희정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나섰어요. 성우는 문을 닫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창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가니 식탁 위에 간단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과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말이까지. 희정이 새벽에 몰래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작은 쪽지도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라고 적혀 있었죠. 성우는 그 쪽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희정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는 희정이 차려준 마지막 밥상 앞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는 평소보다 짜게 느껴졌지만 그것이 자신의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성우는 이삿짐 차량이 떠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베란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희정과 그녀의 남편이 짐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성우는 커튼 뒤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희정은 마지막 짐을 들고 차에 오르기 전 잠시 성우가 사는 쪽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성우와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쉬고는 차에 올랐죠. 차가 떠나간 후 성우는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원고 작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성우는 베란다에 나가서 앉았습니다. 예전에 희정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던 자리였어요. 그는 혼자서 차를 마시며 누군가에게 말을 걸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성우의 목소리는 저녁 바람에 흩어져 갔어요. 그는 매일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우는 희정의 흔적을 더 많이 발견했어요. 소파에 앉으면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면 그녀가 도와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복도를 지날 때도 그녀가 문을 두드리며 나타날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성우는 희정이 앉았던 소파 자리에 그녀가 남겨둔 머리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고무줄로 된 단순한 머리끈이었지만 성우에게는 소중한 추억의 증거였어요. 그는 그 머리끈을 손가락에 감아 돌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어요. 의뢰받은 자서전 원고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고객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희정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성우는 옆집에서 새로운 이사 소음이 들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는 창문으로 내다봤지만 누가 이사 온 건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복도에서 새로운 이웃과 마주쳤어요. 3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김민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우입니다. 성우는 예의상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 희정이 살았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베란다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정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오늘도 울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성우는 혼잣말을 하며 희정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 곁에 있었으면 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성우는 조금씩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오전에는 원고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기도 했어요. 저녁에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정에 대한 기억은 선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 웃는 모습, 차를 마실 때의 작은 습관들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성우는 그런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갔어요. 어느 날 저녁, 성우는 희정이 남겨둔 머리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희정 덕분에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희정씨. 성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끈을 소중히 서랍 안에 넣어두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녀와의 추억은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성우는 희정이 지금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바쁘게 지내고 있을 테지만 가끔은 이곳에서의 시간을 떠올릴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한 기대를 품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때까지 서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말이죠. 희정이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고 성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일상의 리듬을 되찾고 있었어요. 자서전 대필 일도 꾸준히 들어왔고 새로운 고객들과의 만남도 의미 있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성우는 어머니를 뵈러 요양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4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성우는 매달 한 번씩 어머니를 뵈러 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그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푸른솔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에 도착한 성우는 로비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어머님이 오늘 컨디션이 좋으세요. 아침에 죽도 잘 드시고 간병인 선생님과 산책도 하셨어요. 직원의 말에 성우는 안도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과일과 케이크를 들고 어머니 병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다가 익숙한 옆모습을 봤습니다.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